어쨌든 지금 끌어내려야 됩니다. 일단 바꾸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죠. 형우 형이 얘기한 대로 정몽규 회장의 바톤 터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라면은 분명히 좀 뭐 두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잔잔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구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18일 허정무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 이런 단독 보도가 경향신문 통해서 나왔고요. 그 뒤로 모든 매체들이 허정무 그 예비 후보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기사들이 쫙 나왔습니다. 사실이 맞고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네,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허정무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깊게 고민했고 결심을 했고 가장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표현은 과연 지금 축구인들은 뭘 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일이 2025년 1월 8일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유일 후보인데 아직 정몽규 현 회장이 출마를 하겠다는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KFA 정관에 보면 원래 없던 연령 제한이 정몽규 회장 임기 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70세가 되면은 출마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절묘하게 허정무 후보의 그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5년 1월 13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거 5일 뒤가 이제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딱 만 70세가 20세 이하가 걸립니다. 요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허정무 전 감독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허정무 레전드로 표현했습니다. 허정무 레전드 자연 출생연일. 그렇죠.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1953년생으로 나올 겁니다. 1953년 12월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무렵의 축구인분들은 실제 탄생일과 서류상 탄생일이 다른 경우도 좀 있습니다. 1, 2년 정도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학원 축구 경쟁이 치열하고 뭐 대학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 때 약간 좀 조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너무 전설 같은 얘기라 저희 세대들도 경험 못 해봤는데 자진 유급을 해서 축구를 좀 늦게 시작한 분들이 기본기 배우는 시간을 그렇게 1, 2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마 웬만한 데 검색해보면 1953년생 나올 거예요. 근데 아무튼 서류상으로는 1955년 1월생이기 때문에 정관에는 전혀 유배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협회장의 나이 제한을 둔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많죠. 뭐 정몽규 회장 체질을 길게 끌어가려고 경쟁 레전드들 직접적으로 언급이 됐던 거는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에 대한 견제다 이런 썰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좀 어디에도 사례가 없는 그런 그 규정인데 아무튼 요거를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돼서 어쨌든 출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일단 축구계나 여론의 어떤 반응을 좀 관망을 하지 않을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게 자 이제부터 캠프를 꾸리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미 준비를 어느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여러 이야기들에 따르면 캠프는 마련한 지 좀 됐고 허정무 후보를 돕는 인사들 축구계 내부 인사도 있고 외부 뭐 언론이나 이런 쪽에 있는 인사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캠프를 오고 가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사실 전에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제 허정무 전 감독이 이제 이걸로 고심을 하고 있다. 다만 그 고심의 전제 조건은 정몽규 현 대한축구협회장이 출마하지 않는 전제일 때 그때는 이제 출마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결국은 지금 정몽규 회장이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허정무 후보가 먼저 정몽규 불출마 조건이 없는 도전장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다른 예상 후보군 쪽에서는 움직임이 좀 없는 상태에서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 허정무 레전드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현 회장, 그러니까 현 집행부하고 교감이 있었냐?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불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허정무 지금 후보가 그럼 내가 대신하겠다라고 나온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 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이냐? 요거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이번 국회 국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가에서
축구계에 하는 기여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꽤 여러 달 동안 축구계 안팎에서는 정몽규 회장이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임기는 또 다른 현대가 인물이 할 거다.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잖아요. 네. 네, 돌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놓고 보면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 교감이 있었을 수 있다라는 추측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취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일단 뭐 정몽규 불출마하고 허정무 레전드가 단독으로 나온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설 수도 있는 바통 터치가 상황이라고 아니라 합니다. 맞설 수 있는. 이게 왜냐면은 저도 뭐 여기 폴리티비나 혹은 이제 제 멤버십에서도 허정무 후보의 네. 출마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조건들 그걸 얘기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면서 도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그 당시 한 9월 정도에 그 정몽규 회장 측근 쪽에서 허정무 후보에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출마하실 거냐, 의사가 있으시냐. 이랬는데 이제 그때도 허정무 후보는 회장님이 뭐 안 나오신다고 하면은 뜻이 있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말은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 계속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허실실로 속인 허실실로 약간 지금 약간 방심하게 만든 그러면서 이제 엊그제 단독 보도 어제 단독 보도들로 이제 일제히 나오면서 지금 약간 정몽규 회장 쪽은 허를 찔렸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고민의 기간이 길었을 수 있죠. 주변 뭐 참모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어쨌든 돕거나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다 끝내고 이제 출마를 표면화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차근차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회장직의 도전장을 내면 허정무는 누구인가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으로 지금 1955년 1월 13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출마가 가능한 그런 나이고요.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A매치 104경기, 역대 14위에 해당하는 정말 레전드 오브 레전드고요. 득점도 30골, 역대 7위에 해당하는 정말 선수로서는 정말 끝판왕이죠. 동시대의 차범근이라는 정말 뭐 세계적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면이 있지만 정말 허정무 선수도 한국 축구에서 정말 몇십 년에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선수였고요. 선수 시절에는 연세대, 해병대, PSV 에인트호번, 또 현대 호랑이 이런 팀에 활약을 했고 크루이프하고도 맞대결을 하고 했었죠. 크루이프 말년에 페이노르트에서 뛰던 시절에.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을 3차례 했습니다. 95년, 그리고 98년부터 2000년, 2008년부터 2010년 이렇게 했었고요. 프로팀 감독은 포항 감독, 전남 감독, 그리고 인천 감독 이렇게 3차례 했었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포스트코 쪽하고 인연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정몽규 회장 집행부에서 했었습니다. 네,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브라질 월드컵 때 허정무 당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대표팀 단장으로 함께 했었었고, 그때 이제 월드컵에서의 부진으로 인해서 홍명보 감독이 이제 물러나느냐 마느냐 할 때 허정무 부회장이 대신에 이제 기자에게 먼저 나와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뭐 얘기했던 것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원래 그러니까 유임을 하려고 했다가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홍명보 감독을 아웃을 시켰는데 그때 같이 이제 물러났던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프로축구연맹 부총재를 맡았었고요. 최근까지는 이제 2020년부터 대전 하나시티즌이 처음 이제 하나은행 체제로 출범을 할 때 기업구단 전환 당시에 그때 이제 이사장 역할을 맡아서 한파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이렇게 커리어면으로 봐서는 사실 견줄 자가 없는 축구계에서 정말 거의 모든 것을 해본 분이고요. 경기인 출신으로서는 지금 뭐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진 분이 회장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대표팀을 맡아서도 2010 남아공 월드컵 때 최초의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내기도 했었고 뭐 8강까지도 갈 수 있는 그 당시 흐름이었는데 그런 성과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경기인으로서 나온다고 하면 정말 나올 수 있을 만한 손꼽을 만한 어떤 프로필을 가진
분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정무 레전드의 출마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약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 제가 느낌표라고 표현해봤는데 일단 정몽규 단독 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거. 네. 네, 정몽규 회장이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은 정몽규 회장이 현 회장이 단독 출마를 하면은 선거 없이 그냥 결정이 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허정무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선거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세력과 세력의 대결, 충돌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달라질 수가 있죠. 관심의 분위기가. 네. 네. 그런 부분이 일단 제일 클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감독, 행정 이런 경험을 모두 겸비한 정말 몇 안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만약에 경기인 출신 중에서 축구협회장이 나와야 한다면 전 충분히 거론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 경험이 있는 레전드라는 것도 저세대의 유럽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손에 꼽을 정도죠. 유럽 선수들의 마인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유럽 클럽들이나 이런 대표팀 운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좋은 식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허정무 레전드의 굉장히 저 연배에 있는 분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거는 유로가 열릴 때마다 자비를 들여서 늘 가서 직관을 했어요. 네, 저희도 저 유로 2012, 유로 2008 갈 때 매번 이분도 오셔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그냥 보고 분석하고 그러면서 꾸준히 그런 감각을 유지해 왔다는 건 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축구 전문가 오브 전문가죠. 축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사실 좀 폄하를 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특히 선수를 보는 눈에 있어서 뭐 박지성부터 최근 배준호까지 그런 스카우팅, 허카우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스카우팅 능력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역량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축구적인 부분에서는 축구 협회장이 이 정도의 축구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 누구도 태클 걸 수 없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죠. 네, 물음표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네. 일단은 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집행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네. 정몽규 회장 1기 때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또 했었고. 근데 사실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또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한국 축구 최고의 위치를 놓고 뭐 선의 경쟁을 펼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해석이 뭐 여기는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몽규 집행 출신이라는 것은 어쨌든 정몽규 회장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교분이나 교류가 분명히 계속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외부에서는 협회의 어떤 인사 부분도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그런 대대적인 개혁보다는 어느 정도 기존의 전문가들을 또 인정하고 품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여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 출신이라는 게 느낌표이기도 하지만 물음표일 수 있다. 선수 출신들이 회장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축구협회 운영이라는 것은 경기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하고는 별개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뛰어난 감독이 뛰어난 영화사 사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정적인 영역과 어떤 사업적인 영역은 또 경기인으로서 정량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 출신이라는 것이 무조건 장점으로만 작용을 하진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경기인 출신이지만 축구계 통합에 대해서도 좀 의문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서 보시기에는 이분이 그래도 이제는 원로라고 표현할 만한 나이나 커리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축구계 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또 의외로 이제 허정무라는 이 거목을 바라보는 축구계 내부의 시선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적도 있는 것 같고. 네, 저 연배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안 친합니다. 잘 안 친하시고 서로 좀 견제하는 관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지지합니다. 내지는 돕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게 축구계의 지금 시각이긴 합니다. 네. 사실 이게 좀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데이원
방식의 투표잖아요. 축구협회장 선거가. 최대한 표를 끌어와야 되고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정몽규 회장이 이미 데이원의 한 70%는 쥐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렇다면 허정무 후보가 그 한 20% 가량을 더 뺏어와야 된다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축구인들의 일관된 지지가 좀 허정무 후보 쪽으로 몰려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은 의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 외교 문제 이게 우리가 축구 외교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계속 우리가 바닥을 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의문보다 왜냐하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뭐 정몽규 회장은 어쨌든 지금 집행위원이라도 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에 물러나도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집행위원 일을 하는 거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과연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를 갔을 때 밀린 입장에서 과연 지금 새로운 회장 체제에 협조적일 것인가? 그렇다면은 허정무 후보가 회장이 될 경우에 새로운 인물이 또 국제 축구 외교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인물이 있을 것인가? 요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공천 이력이 있다는 것도 좀 괜한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과거에 이제 8년 전입니다. 2016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32번을 받았어요. 당선권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를 했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허정무 후보가 저 때는 이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도 했지만은 또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하고도 엄청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이 약간 물음표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정치권으로부터 엄청난 공세를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지켜줄 수 있다. 지켜줄 수 있는 실드를 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스타일의 어떤 그런 호인. 네. 이고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군주 스타일의 리더. 예, 지금 혹시 연세가 많이 드신 뒤는 좀 잘 모르겠지만 활동을 많이 하실 때 보면은 좀 그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과의 어떤 교류라든가 어떤 혹시 모를 간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방어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을 본다면은 어쨌든 여야 정치 쪽하고 두루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현 상황에서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허정무 레전드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정몽규 회장하고 서로 얘기가 돼서 액션상 나온 거라거나 아니면은 정몽규 회장 나오는 대신에 나오는 거라거나 이런 식의 뭐 미락이 있었거나 한 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전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지금 끌어내려야 됩니다. 좀 그렇다면 대신 누가 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는데 그런 거는 독재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거다. 그런 논리를 일단 깨부술 수 있는 그런 후보자의 등장이고 그리고 더 못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뭐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하건 잘하든 지금 해온 사람들을 계속 주는 것하고 계속 가게 하는 것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래도 변화할 수 있는 기대감 혹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와가지고 그 회장이 됐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뭐 팬들이나 미디어나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니까요. 일단 바꾸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하죠. 형우 형이 얘기한 대로 정몽규 회장의 바톤 터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정면 대결하는 양상이라면은 분명히 좀 뭐 두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허정무 후보 얘기가 나올 때 같이 이제 많이 하마평에 올랐었던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네. 뭐 그분들은 지금 다 출마 안 하는 걸로 하고 각자 이제 소속되어 있는 협회에서의 연임을 신청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본인이 축구인으로서의 어떤 좀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것들로 시작된 그런 용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회장직을 경기인 출신들이 서로 막 하고 싶어 한다거나 나오고 싶어거나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한국 축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갖게 되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잃는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레전드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지금 현대가가 해오고 있는 거에 거기에 맞서는 거에 대한 걱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이렇게 나올 선택을 아무도 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박수를 보내고 싶은 면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데이원 선거다 보니까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게 국민적 여론하고 실제 이제 투표의 새 대결하고는 좀 다른 방식, 다른 흐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투표권자들하고 여론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하는 많은 얘기가 뭐냐면은 물론 허정무라는 그 만의 네임밸류로 상당히 높지만 또 조금 다른 영역에 보다 젊은 이제 대의원 후보들을 좀 잡아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지금 대한축구협회 개혁하고 혁신을 주고 변화를 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좀 또 강력한 러닝메이트를 좀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조언들을 허정무 후보한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영표, 박지성, 박주호 이런 인물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박문성. 뭐 그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쪽을 이제 또 설득하는 것도 지금 허정무 후보가 입장을 밝힌 뒤에 약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할 노력이 그 부분에 있지 않나 또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회장이 되면 어떤 사람들하고 일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캠프 구성도 저는 분명히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네, 우리가 뭐 평가합니다. 정치에서 대선 이런 거 보면은 연합 이런 거 해가지고 판세 20년 경우 빅텐트 정몽규 안티 정몽규 빅텐트 옛날 뭐 DJP 연합 뭐 이런 거 그런 류의 그 정몽규 회장에 반하는 얘기해주신 연합군 형태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25일에 정식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그때까지 시간 여유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뭐 제3의 출마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정몽규 회장이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까 설마?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서 관련된 소식들은 더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